한쪽에서는 구직난이 심각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고용난이 심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물론 상황이 심각한 건 기업의 입장입니다. 대기업은 인력이 몰려들지만 중소기업은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연봉 수준도 높지만 복지 수준 또한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연봉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눈앞에서 인재를 놓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심각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제정되었으며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내복지근로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여러 복리후생적 효과를 제공하고 기업의 법인세 부담 및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이 가능합니다. 고정지출인 연봉을 높이지 않고도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서 의욕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데 다양한 우대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려울 때는 출연액을 조정할 수 있어서 회사 경영에 유리하고요. 근로자 역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 임금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기업,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 손금 인정, 비용이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금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100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4대 보험으로 15 정도를 제공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로 24 정도를 공제한 후 실제 지급은 61만 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기업이 100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을 지출하고 근로자는 100의 금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거래 형태는 증여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이 80의 비용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직접 지급보다 더 큰 금액을 받기 때문에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늘어나서 상호이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과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장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락이 걸리는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억 원을 출연했다고 가정하면 1억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10%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을 19%라 가정하면 약 3천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다는 의미죠. 2025년까지니까 1년이라도 빨리 설치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이 되며 이런 경우 여러 지원 혜택이 있고 세제 혜택으로는 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도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의 50%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시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신용도 및 여러 부분의 평가 점수가 입찰에서 중요한데 여기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으로는 특정 조건이 만족될 시 계약직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배우자 및 가족까지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근로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대표님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좋은 일이지만 세법상 가지급금이 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면 기업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금품이 근로자의 가족에게까지 세무적 손실 없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 및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한 금액의 일부를 복리후생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출연금액으로 수익을 내야 수익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복지몰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로 상품 구매, 리조트 예약 등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주택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근로자 및 자녀 장학금도 가능합니다. 스포츠 레저 장비 구입, 체육시설 이용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학원비 지원도 가능하며 국내 및 해외 시설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라 생각되는 예금, 국공채 투자 등이 있으며 변동성이 적은 펀드는 투자 가능하지만 주식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회사의 자기 주식입니다.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상장기업의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배당 등의 소득을 통해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며 기부로 받은 경우 1년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ELS, ELB 등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가업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가져가시기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상속세 부담도 줄이고 직원 복지도 개선되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 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법령 검토 등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므로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정보란에 링크로 정보 남기시면 굴리치의 전문 상담원들이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